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문재인은 그런 범죄자의 총선 출마를 격려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이죠. 범죄자 주제에 무엇이 무도하고 무엇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조국에 대해 문 전 대통령 환하게 웃으면서 진한 포옹으로 격려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검찰개혁을 비롯하여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며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둘이 죽이 아주 척척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손을 잡고 황운하를 시켜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었겠지만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내일 모레면 길어도 4개월 안에 구속될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법치를 무시하고 정치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짓거리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국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는 방명록에 검찰개혁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내 마음속의 영원한 대통령님을 추모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무시하고 총선에서 국민에게 심판받겠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고인이니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범죄자를 포옹하고 격려하니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입니까? 감옥 갈 사람이 배지를 달겠다고 합니다. 만약 배지를 달게 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까지는 국민 세금으로 조국의 세비를 줘야 됩니다. 뻔뻔스러워도 이만저만이어야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조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도 있고 또 황운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구속된 송영길까지 옥중에서 검찰 해체당을 창당하겠다고 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범죄의 소굴인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를 하다 보니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도 나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회의원 세비를 한 달에 500만 원 수준으로 깎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의 제안에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라도 됩니까? 아들 입시 비리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떳떳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또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합니까? 조국은 노무현 묘역을 참배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어떤 난관도 꺼리지 않고 불쏘시개가 돼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슨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정치를 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다고 구속을 안 시키나? 내일 부산에서 정치 참여 시기와 방법을 밝히겠다고 하니 일단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비례대표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저런 억지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이 내려지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조국의 정치 참여는 현실적으로 지역구 출마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한때는 서울대가 있는 서울관악 출마설도 나돌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당선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조국에게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조국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일단 국민의힘 후보와 대결은 되겠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 조국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국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조국이 출마해서 당선될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고향인 부산으로 갈까요?
부산 역시 조국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지역은 없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비례정당뿐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심에서 지금 현재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연합위성정당에 참여를 요청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전 장관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통합 비례정당에 조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정당, 예를 들어 조국신당처럼 조국이라는 이름을 포함시킨 정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 3%는 가능해 보입니다. 조국 추종자들은 예상외로 많습니다. 법정에 출두하는 조국의 차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이번에도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오는 조국을 향해서 연호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개인 추종자들과 함께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고 문재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조국 신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 낮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5%도 결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으로 준연동제 비례대표를 분배했는데 열린민주당이 5.4%로 3석, 정의당이 8.6%로 5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7석 전체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국 신당에서 서너 명의 비례대표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친문 진영의 상징성 있는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친문 인사들로 비례대표 앞순번을 채우면 친문 지지자들을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부터 타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조국 본인은 당선권에 들어간다 해도 본회의 선서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통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선고까지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지난 8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으니 6월 8일이면 4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됩니다. 임기 시작 전에 조국 전 장관 국회의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설령 임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며칠 만에 배지를 떼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난 같지만 딸 조민을 비례대표 앞순위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보통의 상식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조국 일가라면 충분히 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 한 번 정치가 코미디가 되는 순간이 되겠지만 조국 일가는 그 정도 일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해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조국 신당이 창당되고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게 되면 우리 정치는 또 한 차례 해외 토픽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